뭐 어제도 보셨지만은 애틀 대 미네소타 경기 뭐 여전하게 애틀이 빠딱 세고 미네소타가 투수력은 조금 더 낫다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정도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일 애틀 선발이 콜비 알라드라고, 얘가 원래 애틀 선수였다가 텍사스인가 어디로 트레이드가 됐었어요. 근데 다시 애틀로 돌아왔는데 좀 뭐랄까 이제 긁어보려다가 망한 유망주라고 봐야 돼요. 망한 유망주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이제 두 경기, 오늘 이제 그 내일 이제 선발 등판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는 두 경기 정도 등판했는데 4이닝에 무실점, 그 전에는 2.2이닝 2실점 이렇게 했었고, 마에다 켄타는 근데 반대로 직전 경기 되게 잘했죠. 5이닝 던져갖고 3피안타밖에 안 맞았고 삼진도 8개나 뜯어내고 되게 잘했는데, 얘도 근데 마에다 켄타도 그 마이너에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보면은 저렇게 마이너에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콜업 시킨 친구들이 뭐 메이저리그 데뷔전 때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은근히 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콜비 알라드 등판도 너무 막 그, 그렇게 뭐 망한 유망주야? 갑자기 올렸어? 개처 맞겠네? 막 이렇게 접근은 살짝은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은 마에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시즌 그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여러 해 동안 좀 많이 맞아왔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마에다 켄타, 이제 마에다 켄타 이게 MLB 메이저리그에 있는 기간 동안 마에다 켄타 성적인데, 보시면 여기 HR 있죠. HR 라인 이닝 대비, 이닝 던진 이닝 대비 홈런 숫자가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 올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때도 꽤 많이 맞았고 홈런을, 올 시즌에도 21이닝에 뭐 3피 안타면은 3피 홈런이면은 비율상으로는 꽤 많이 맞죠. 그래서 내일 애틀 빠따가 워낙에 또 빡세다 보니까 마에다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틀의 이 강한 또 빠따 라인들을, 뻔한 소리죠 사실. 애틀의 빠따는 늘 조심해야 되니까. 왜냐면 애틀이 지금 10경기에서 홈런이 31개예요 10경기에서. 최근 10경기에서 31개의 홈런을 까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경기당 3개 수준의 홈런을 까고 있는 애틀이니까 내일도 그 어느 정도 마에다의 약점은 공략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애틀랜타 경기 하면은 홈낮 경기 되게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 뭐 홈낮 경기, 그 낮 경기가 또 언제가 뭐 좌완 상대로도 홈 낮 경기 약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게 약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틀의 홈 낮 경기가 그래도 720 봐줄 만한 정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OPS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심하라고 했을 때는 뭐 OPS 5점대 막 이랬는데, 그리고 리그 꼴등 이랬는데 720까지 치고 올라왔고, 리그 18이면은 애틀 OPS는 좀 약하긴 하지만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전처럼 이렇게 아주 약점이다라고까지 부를 정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애틀의 홈 낮 경기 성적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 콜비 알라드라는 투수의 등판도 그렇고 마에다 이런 홈런 리스크도 그렇고, 그 왜냐면 양 팀 다 불펜 여유가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 이제 그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왜냐면 미네소타도 그렇고 애틀랜타도 그렇고 지금 불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강력한 불펜들이 이렇게 등판하려면은 비등비등한 승부가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한쪽으로 이 균형이 쏠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필승조를 수입한다기보다는 그냥 추격조 내보내보고, 평소에 많이 이렇게 좀 정신 좀 이렇게 폼 좀 찾아와야 되는 그런 투수를 내보낼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오바로 갈 거라고 보는데, 좀 비등비등할 경우에는 저는 언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마에다도 많이 맞겠지만은 알라드도 많이 맞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 약간. 그래갖고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옆에다 이렇게 뭐 애틀승이나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본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경기 그냥 한 번만 애틀 한번 패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망한 유망주를 결과가 어떨지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패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패스네. 자, 그리고 시애틀 대 워싱턴 경기 한번 가볼게요. 시애틀 대 워싱턴.
이 경기도 낮 경기인데. 로건 길버트 대 코빈, 패트릭 코빈 경기. 딱 봐도 뭐 빠따력은 근데 빠따력은 저는 워싱턴 이 정도 우위인 것 같아요. 워싱턴이 홈런은 많이 못 넘기지만 뭐 시애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뭐 투수력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시애틀 쪽으로 쏠립니다. 그 길버트 같은 경우도요. 길버트도요. 이 친구도 살짝은 홈런이 조금 리스크긴 해요. 전체적으로 뭐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볼넷도 적은 편인데 이 친구도 피홈런 숫자는 비율상 피홈런은 좀 많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코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행히도 워싱턴에 이제 그 홈런을 많이 까는 빅뱃이 좀 없는 팀이잖아요. 워싱턴이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디 있어? 워싱턴은 리그 홈런 전체 꼴찌, 클리블랜드 다음으로 리그 꼴찌 수준의 홈런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63개밖에 못 갔죠. 이런 팀이기 때문에 로건 길버트로서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조금 줄인 채 임하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패트릭 코비는 뭐 시즌 초반 5.72 그리고 5월달에 조금 나왔어요. 4.02로. 근데 다시 6월달에 6.33으로 돌아왔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좀 많이 맞는 모습도 있고, 최근 두 경기에서 6이닝 4실점, 5이닝 7실점 뭐 이렇게 해줬고, 피안타 많은 모습이었고, 볼넷도 좀 원래 코빈이 나름대로 볼넷 관리가 괜찮은 적도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늘 뭐 삼진은 못 잡아서 위기는 많았고, 사실 그리고 코빈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친구가 그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투수. 커리어 초반에는 땅볼 투수 같은 색깔이 많이 묻어났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요. 좀 보여드리면은 패트릭 코빈 두 번째 있나? 패트릭 코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 이 화면으로 아니다, 이걸 그냥 크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패트릭 코빈 보시면은 일단 커리어 땅볼 유도율이 49.6%거든요. 49.6%. 근데 뭐 자기가 그러니까 좀 최전성기, 코빈도 아무래도 좀 전성기가 그 본인의 커리어 초반이에요. 커리어 초반. 최근 한 몇 년 동안 맞은 지 많이 됐으니까. 커리어 초반에는 땅볼 유도율이 55%, 52.2%, 뭐 50% 이렇게 넘나들고 했는데, 최근 이제 처맞아가는 몇 년 동안 46%, 48%, 45%, 47%.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확연하게 많이 줄고 있다. 애매한 땅볼러다 코빈이. 네,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돼. 좀 본인이 좀 가진 색깔, 본인이 유도하고자 하는 피칭 스타일대로 잘 안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들이 최근 이런 코빈의 안 좋은 그런 성적의 좀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원정, 그리고 특히나 또 올 시즌 15피 홈런 중에 원정에서 12피 홈런이라는 점, 그 코빈이 뭐 홈방울이 4.56이고 원정 6.34인데 아무래도 피홈런 숫자가 이렇게 크면은 점수랑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시애틀도 뭐랄까 좀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 뿐이지 아주 뭐 타율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전 기본적으로는 그냥 갖다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워싱턴이 조금 낫다고 생각은 하긴 한데, 그래도 뭐 투수력 차이도 그렇고 이 경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싱턴보다 시애틀 쪽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시애틀 강승배당이 1.30밖에 안 돼가지고 맛있지도 않고, 마인을 하자니 뭐 길버트가 아주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길버트가 최근에 보여줬던 피칭들 보면은 7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해줬으니까, 더구나 이제 7이닝 1실점은 그 나름대로 강빠따 빅뱃이라고 할 수 있는 볼티모어 상대로 해줬던 거기 때문에, 그런 팀들 상대로도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해가지고 저는 시애틀 승만 가면 편하긴 한데, 시애틀 마인도 봐야 되나? 언더를 가자니 코빈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시애틀 승만 일단 보고 코빈이 더 털리겠지. 코빈이
몇몇 경기대에서는 좀 선방을 해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빈이 털리겠지 하는 분들은 뭐 마인까지도 내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애틀 승만 일단 추천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인도 할만하다. 시애틀 빠따던데 터져야 되는 것도 있고, 코빈이 좀 시즌 평균보다는 못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시애틀이다 이러면은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피츠버그 대 샌디에이고 경기 가보겠습니다. 종종 이제 그 샌디에이고 경기 스넬 언제 나오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바로 내일이 스넬이 등판하는 날이죠. 스넬은 뭐 그야말로 지금 언터처블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갖다 맞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스넬 이거 지금 그냥 5월달 스넬의 5월달이 스넬의 6월달이 5경기 31이닝에 0.29 삼진 50개 31이닝에 삼진 50개니까 뭐 얼마나 이 페이스가 좋은지 알만하죠.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삼진 잡고 있고, 그리고 켈러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는 그 샌디에이고 상대로는 4.80으로 조금 안 좋긴 합니다. 뭐 올 시즌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은 뭐 그 미치 켈러의 데뷔 시즌이었던 21년도에 좀 맞은 게 있고, 작년에는 6이닝 1실점으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네요. 그리고 홈에 오면은 뭐 피안타, 볼넷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제 말 나와가지고 저기 그 켈러래 스넬이 피츠버그 타자들한테 엄청 강하거든요. 엄청.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레이크 스넬 31타석에서 피안타율 0.042, 그러니까 4푼 1리 피안타율 4푼 1리,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한 대. 보시면 뭐 많은 선수를 상대한 건 아닌데, 뭐 앤드류 맥커친한테 6타수 무안타, 코너조한테 8타수 1안타, 카를로스 산타나한테 10타수 무안타. 그래도 다 레귤러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전으로 나온 선수들이고, 이중 가운데 뭐 8타수 1안타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출발한다고 봐야죠, 스넬이. 일단 이런 점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피츠버그 빠따가 바로 직전 경기에 샌디를 좀 폭격을 했어요. 근데 그 경기는 원래 다르비슈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달빛이 갑자기 안 나오고 불펜 데이를 갑자기 돌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버리는 경기였는지 몰라도, 무튼 직전 경기에서 뭐 16안타 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피칭인데, 일단은 전 스넬을 뚫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샌디 강승 좋고, 샌디 마인까지도 보고는 싶어요. 근데 또 저기 샌디 빠따가 켈러 상대로 고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켈러가 샌디한테 살짝 안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그리고 이거 잠깐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면은 켈러 있죠, 켈러. 스넬이 아까 스넬이 피츠버그 타자들한테 4푼 9리였나? 그러니까 한 대 맞았다 했잖아요. 켈러는 은근 많이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뭐 트렌트 그리샴, 뭐 빠따 안 좋은 선수인데도 9타수 4안타, 오스틴 놀란한테 6타수 4안타, 뭐 주전은 아니지만은 마차도한테 6타수 2안타, 홈런 한 방 맞았었고, 뭐 크로네모스 어차피 안 나오긴 하지만 6타수 2안타, 맷 카펜터 4타수 1안타, 뭐 2루타 한 방, 후안 소토한테 6타수 3안타, 넬슨 크루즈한테 5타수 4안타. 하성킴도 하나 쳐주면 좋겠네요. 내일 딱 요새 폼 좋으니까. 그러니까 켈러는 그 샌디에고 타자단에서 조금 약한 편이었다. 이런 게 일단은 눈에 확실히 띕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샌디 승, 샌디 마엔, 그리고 스넬이 실점 안 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뭐 피츠버그 빠따가 그렇게 안 터질 거다. 그리고 샌디에고 빠따도 조금 아주 시원시원하지 않은 거 생각하면은 언더까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스넬 경기인데 저 정도면은 8.5 정도면은 괜찮게 줬다고 봐요. 동배당에다가. 그래서 샌디에고 승, 마엔 언더, 일단 이렇게 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넬 경기에 샌디승 저 정도 배당 주면 충분히 갈만하죠. 다음으로 이제 볼티 신시 경기인데요. 빠따야 거의 또이또이 하죠. 신시가 이제 정교한 타력 그 정도에선 조금 나은 것 같고, 빅뱃은 볼티가 조금 앞서고, 출루율도 신시는 리그 전체 4위, 뭐 이런 모습들이 있고,
뭐 투수력은 둘 다 뭐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볼티가 조금 낫다 수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깁슨이거든요. 카일 깁슨 대 루크 위버인데 제가 뭐 신시내티 경기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그 에벗이랑 헌터 그린 말고는 안 믿는다. 예, 루크 위버 역시 제가 안 믿는 투수죠. 루크 위버가 6월달에 9.27이요. 9.27.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특히 더 많이 맞았다 이런 게 보이고 깁슨도 근데 뭐 약간 좀 국밥 같은 투수긴 해요. 깁슨이. 깁슨도 원래 땅볼러 기질이 있는 그런 투수인데 그런 점들이 더 이제 좀 지난 몇 년간에는 좀 퇴색됐습니다. 예, 그런 투수고 뭐 6월달에 5.75 본인들의 평균보다 좋지 않았다. 열매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깁슨도 5.75 위버도 6월달에 9.17 더 안 좋고 그 위버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얘가 홈에서 7.98 원정 5.81로 엄청 안 좋아요. 근데 뭐 원정 가니까 안타나 볼넷을 더 많이 맞았는데도 오히려 그 방어율 같은 경우는 조금 낫다. 그러니까 사실 뭐 7.98에 5.81 뭐 낫다고 해봤자 별 차이도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 원정에서 그렇게 뭐 세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위버가 과연 내일 얼마나 버텨줄지 볼티 받다가 얼마나 살아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신시가 지금 원정을 가니까 조금 애들이 상태가 좀 메롱이에요. 물론 원래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홈구장이 타자 친화 구장이긴 한데 신시내티가 이제 홈에서 나가니까 조금 빠따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7안타 5안타 이렇게밖에 못 쳤으니까 3득점씩 밖에 못 내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경기 오바를 찍고 싶었는데 왜냐면 기준점이 9.5라서 살짝 또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고 신시 빠따가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냥 볼티 사이드로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위버가 더 털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오바 아니면 볼티 승으로 갈 텐데 볼티 마인까지도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볼티승은 나빼드라고 보고 볼티 마인도 볼마도 도전해볼만 하고 언업은 안 건드릴게요. 신시내티 저 빠다가 깁슨을 애지간히 털어주면 오바일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도 볼티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볼티 쪽이 불펜도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는 볼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신시내티가 지금 아마 신시내티 어딨어? 신시내티 레즈 지금 보시면 알렉시스 디아즈 마무리랑 뭐 다 썼어요 오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펜 쪽도 볼티가 살짝 우회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경기. 애틀 경기 말씀 먼저 드렸는데 저는 애틀 경기 오늘 조금 껄끄러워요. 그래갖고 일단 패스를 했는데 뭐 굳이 가시려면은 그냥 애틀 승 정도? 왜냐면은 내일 애틀 경기가 그 선발이 유망주였다가 망한 친구예요. 콜비 알라드라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마에다인데 마에다가 마이너에서 졸라 못하다가 직전 경기 본인의 이제 그 간만에 복귀 등판대 5이닝 8K 3피안타 이렇게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애틀 빠따도 그 미네소타랑 이 시리즈에서 조금 못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애틀이 어쨌든 간에 홈 낮 경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애틀의 홈 낮 경기이기 때문에 살짝 한번 조심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패스고 뭐 굳이 가시려면 애틀승 같은 거 괜찮겠죠. 배당도 1.5나 되네 애틀승. 뭐 가볼만은 하겠네. 근데 과연 그 콜비 알라드라는 이 망한 유망주가 간만에 끌어다 올려서 썼는데 얼마나 해줄지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토 대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로건 웹, 에이스 투수가 나오고, 그 토론토는 아마 내일 그 불펜데이일 것 같습니다. 불펜데이.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말할 때마다 오늘도 잘해줬죠.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저도 샌프 덕에 오늘 좀 이득이 있었고, 빠따력 차이는 거의 또이또이합니다. 뭐 홈런 같은 경우만 샌프가 조금 더 앞서고, 뭐 정교한 타격, 타율 같은 부분은 이제 토론토가 조금 앞서니까. 그리고 이제 또 투수력도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 토론토가 홈런을 많이 좀 허용을 했네요. 보시면은 이런 거 말고는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양 팀이고, 토론토는 내일 불펜데이인데 이제 그 리차즈라는 선수가 아마 선발로 나올 거예요. 오프너로.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토 불펜데이는 그렇게 신뢰가 안 하는 게, 일단은 2대4, 9대4 이렇게 패배한 전력밖에 없었고, 뭐 불펜데이를 아주 많이 돌린 팀도 아니거니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치 화이트라든지, 토론토 또 누구 있어? 블루제이스, 토론토, 보우덴 프란시스 이 친구도 종종 나오고, 뭐 미치 화이트, 롱릴리프로 쓸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 나오게 되면은 뭐 트렌트 스톤턴도 그렇게 던졌던가. 하여튼 아주 훌륭한 투수들을 이렇게 연이어 던지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로스 스트리플링 이런 롱릴리프 역할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미치 화이트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토론토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토론토가 점수를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웹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웹이 에이스긴 해요. 땅볼도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볼 투수의 위력, 땅볼 62.6%로 구사를 해주고 있고, 그 이제 웹 같은 경우는 4월달 시즌 초에 4.10, 5월달에 1.30으로 훌륭했고, 6월달엔 4.05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리고 또 홈이랑 원정 갭도 조금 있어요. 원정에서 3.84고 원정을 가니까 피안타가 좀 늘더라 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등판도 뭐 7이닝에 4실점, 6점 몇 이닝에 3실점 이렇게 은근히 점수는 좀 내주는 편이었고, 아주 깔끔하게는 막지 못했다. 그런 점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로건 웹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뭐 땅볼 투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뭐 물론 시즌 본인의 커리어 초반부터 되게 잘하긴 했거든요. 이걸 좀 보시면은 뭐 커리어 초반부터 우수한 땅볼러였는데 2021년 이때 보이죠. 갑자기 이제 62%가 되더니 작년도 57.8%, 2023년에 62.6%. 이게 근데 로건 웹이 구사하는 구종이랑 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확 튀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로건 웹이 구사하는 투구 구종인데, 보시면은 커리어 초반에는 포심을 많이 던지다가 21년도에 확 꺾이죠. 투구 그 포심 구사율이. 그리고 대신에 싱커를 많이 던집니다. 싱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점점 이제 체인지업은 원래 뭐 좀 많이 던지긴 했지만은 슬라이더 비중도 높여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포심에서 싱커로 이제 좀 뭐랄까 투구 구사율을 올린 게 약간 이런 땅볼 투수로 거듭나는데 많이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싱커가 올 시즌에 뭐 위력도 좋은 편이니까, 그런 점들에서 저는 로건 웹이 호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리그 평균에 비해 로건 웹의 버티컬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상하 무브먼트, 수직 무브먼트라고 하나요? 수직 무브먼트가 8.4나 좋다.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체인지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뭐랄까 그게 많을 수밖에 없다. 아 형님 얘 들어가십시오. 뭐 자연스럽게 땅볼 유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나오냐 이렇게. 하여튼간에 로건 웹은 그런 투수고요. 점수를 로건 웹이 어느 정도는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토론토가 많이 맞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샘프 승, 뭐 조금 안전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샘프 프렌 이렇게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프 프렌이 1.4나 되고 샘프 강승 1.93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샘프 승을 누르겠죠. 1.93짜리 맛있어 보이니까, 도전적으로 하니까. 근데 좀 안전을 원하시면 샘프 프렌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로건 웹이 나오는데 샘프가 저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아마 프렌으로 한번 더 조져볼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언업은 오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다. 오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샘프 승이나 샘프 프렌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경기 뭐지? 마이애미 경기네. 보스턴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보스턴이 아마 내일은 그 불펜 데이를 돌릴 것 같거든요. 보스턴 어딨어? 케일러 오르트를 선발로 쓴다든지 아니면 머피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뭐 타격적인 부분은 보스턴이 워낙 홈에서 강하다 보니까 홈어웨이 차이가 좀 큰데 그런 점이 제일 눈에 띄고, 그 이제 마이애미 쪽의 방어율로는 조금 더 낫죠. 그런 게 일단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의 불펜데이, 보스턴 불펜데이는 0승 6패, 6승 2패, 6승 7패, 0대6, 6대2, 6대7, 3대10, 2대5 이런 식으로 승률이 1승 4패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브렉스턴 게릭 같은 경우는 원정이 조금 더 나은 투수예요. 홈보다. 홈에서 5.35인데 원정은 2.18. 그리고 원정에 가니까 그 홈런이나 삼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4월달에 2.45, 5월달에 조금 안 좋았죠. 5.46이었고 6월달에 2.31로 점점 좋은 모습은 거기서 많이 보여주더라. 원정이랑 6월달에 좀 많이 보여줬다. 직전 경기 때 엄청 삼진도 많이 잡았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구종도 많이 다양합니다. 구종도 다양하고 그 유인구 헛스윙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브렉스톤 게릿. 제가 보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좀 갖고 와봤어요. 일단은 이 선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쪽에 있는,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빨갛게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일단은 K% 삼진율, 그리고 볼넷 %, 볼넷 관리가 잘 되고 삼진 잘 잡는다. 그리고 휘프, 말 그대로 선풍기, 헛스윙률도 꽤 좋고, 체이스 레이트는 뭐냐면은 유인구의 헛스윙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시면 패스트볼 벨로시티, 직구 구속이 잘 나온 투수는 아니에요. 거의 리그 하위로 거의 91마일이었나? 90마일 초반대? 그 정도 나온 투수인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인구, 변화구의 이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투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패스트볼을 50% 이상 구사하던 투수였어요. 시즌 본인의 커리어 초반에는. 그랬는데 점차 이게 줄어들더니 지금은 슬라이더를 제일 많이 던진다. 두 번째 많이 던지는 거는 어디 갔어? 싱커다, 싱커. 포심보다 싱커를 던진다는 건 확실히 땅볼 유도에도 유리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네. 포심이 제일 아래고 체인지업이나 커브도 종종 던지는 투수다. 네. 구사율이 한 10%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구 사용 빈도가 되게 높은 투수라는 거예요. 브렉스톤 게릿이. 이런 점이 제일 눈에 띄고요. 그래서 구종 많고 헛스윙률이 상당히 높다. 이 친구는. 네, 그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보스턴이 빠따가 조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홈인데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 브렉스톤 게릿한테도 내일 또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마이애미 그냥 승을 누르기에는 뭔가 좀 걱정이 있죠. 아무래도 보스턴 홈이고 게릿 쟤를 얼마나 믿었다고 또 믿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배당이 별로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좀 많이 역배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불펜데이기도 하고, 한번 마이애미 승을 노려볼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물론 제가 좀 워낙에 좀 배당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또 보스턴 홈이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또 직전 경기 빠따가 많이 터졌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마이애미 승 쪽도 나쁘지 않고 오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이애미 승 혹은 8.5 기준으로 오바. 근데 오바를 보기에는 또 게릿이 잘 막아주면 오바보다 그냥 마이애미 승 눌러보세요. 가고 싶은 분들 이 경기 보스턴 홈인데도 불펜데이에다가 마이애미 빠따 그냥 이런 점들 생각하면 마이애미 쪽이 조금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좀 이렇게 역배 쪽으로 이렇게 추천드린 게 나름대로 잘 나와가지고 다음으로 뉴욕 매치 대 미러키 가보겠습니다. 매치 대 미러키. 내일 센가 코다이가 나오네요. 센가 코다이. 그리고 상대가 마일리에요. 마일리. 뭐 보시다시피 빠따력은 매치가 조금 더 낮고 투수력은 미러키 쪽이 조금 나은 모양새고요. 센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홈에서 조금 더 낮습니다. 홈에서 센가가 홈에 오면은 안타, 피안타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4월달에 4.15, 5월달에 2.76으로 좋았다가 6월달에 3.74였는데 최근 두 경기 그 이제 필라델피아전에 5.1이닝 4실점, 세인트루이스전에 6.2이닝 4실점 이렇게 했었고 좀 삼진도 줄어든 모습인 것 같고 최근 부진이 조금 눈에 띄고요. 웨이드 마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굉장히 오래 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잘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게 좀 눈에 띄었고 그 웨이드 마일리가 최근 두 경기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일단은 그 4월달에 1.86으로 뭐 한 경기지만은 5경기 4월달에 이제 5경기에서 1.86으로 되게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5월달에 3경기 나서 7.82로 나락을 가더니 뭐 마이너 등판 조금 하고 좀 이게 컨디션이 괜찮아졌는지 6월달에 2경기 올라서 2경기 다 철통같이 틀어 막았죠. 0.00으로. 그리고 홍보단은 원정이 조금 더 나은 투수인데다가 웨이드 마일리도 얘도 구속이 확 줄었거든요. 원래 좀 뭐 구속 자체가 뭐 대단한 투수는 아닌데 일단 뭐 많은 구종 던지는 데다가 얘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땅볼 투수예요. 쭉 보시면 땅볼 투수거든요. 땅볼 이런데 이거 약간 안 보이는구나. 예. 얘도 꽤 이제 원래 좀 땅볼 투수였는데 23년 들어 41.2%,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죠. 41.2%. 그런데도 뭐 올 시즌에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평소의 스타일을 잃어버렸는데도 올 시즌이 좀 괜찮네.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고 뭐 소화하는 구종도 엄청 많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커터 컨디션에 따라 얘가 좀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보시면은 이제 커터를 2017년부터 던졌는데 웨이드 마일리라는 투수의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커리어 초반보다 오히려 커리어 후반 뒤로 갈수록 잘하는 투수거든요. 이게 방어율 쪽 보시면은 17년도 어딨어? 17년도 5.6으로 출발해서 점점 뭐 이렇게 좀 과도기 겪다가 21년부터 3점대 물론 뭐 던진 이닝 숫자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나아지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웨이드 마일리는 제가 이 친구 경기는 애지간한 패스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내 언더 정도만 찍고 마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얘네 경기가 매치랑 미러키 경기가 최근 10경기 같은 거 뒤져보면은 올 8.5 기준? 8.5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반. 매치는 8.5 기준으로 반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고 미러키는 좀 언더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접근이긴 한데 그냥 언더 찍고 말고 싶습니다. 그냥 매치 미러키 경기. 그리고 제가 또 늘 좋아하는 이 수치 있죠. 이 수치. 물론 매치 같은 경우는 좌완 투수 상대 홈에서 밤 경기 스탯이 표본이 좀 모자라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OPS가 많이 낮으면 언더 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그 보스턴 경기도
제가 이거를 토대로 좀 오바를 받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좀 깔끔하지 않은 마무리지만은 그냥 이 경기도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러키랑 매치 경기도 뭐 양팀 다 뭐 미러키 빠따는 늘 그렇고 미러키 빠따는 늘 못 치고 있고 매치도 뭐 최근에 아주 잘 치는 편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점들 보면은 빠따로 뭔가 기대하기는 좀 빡셀 것 같아요. 저 경기는.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 대 휴스턴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자, 빠따 차이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투수력은 휴스턴이 훨씬 낫고. 네, 이제 미콜라스 대 하비에르인데요. 미콜라스의 경우는 이제 홈보다 원정이 더 좋은 투수예요. 근데 뭐 홈에서 오히려 홈에서 홈런이나 그 볼넷, 그 홈런이나 이제 볼넷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방어율은 4.97로 원정 3.63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피안타 비율상으로도 그냥 피안타도 그냥 거기서 거긴데. 비율상으로 뭐 홈에서 아주 피안타를 확연하게 더 많이 만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08로 시작해서 4월달에 5월달에는 1.89 나쁘지 않았죠. 근데 6월달에 5.63로 또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약간 보였어요. 미콜라스가.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는 워싱턴의 7이닝 8피안타 2실점 잘 해줬고 하비에르는 이제 6월달이 되면서 먹는 이닝 팀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직전 경기 때 2.1이닝밖에 못 던지기도 했고 막 7이닝씩 먹어주는 그런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눈에 띄고 안타 볼넷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6월달 좀 최근 분위기 자체는 둘 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 빠따 분위기도 사실 지금 휴스턴이 많이 헤매고 있죠. 휴스턴이 좀 헤매고 있는 편인 것 같고 빠따 분위기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불펜은 어제 이제 뭐 그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클로저들을 다 썼죠. 가이에고스라든지 뭐 걔 누구야? 가이에고스랑 힉스가 요새 좀 세이버로 나오니까 힉스가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세이브 찬스마다 세이브를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불펜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나은데 휴스턴 지금 빠따를 제가 못 믿겠거든요. 너무 못 치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살짝은 좀 언더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오히려 최근 불펜 페이스는 좋고 휴스턴은 많이 안 좋죠. 리그 3, 4위권 수준의 불펜 방어율이었는데 지금은 3.70까지 추락을 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게 제일 눈에 띄고 자 그래서 배당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강승이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앵무승도 어렵고 언더 이 경기도 사실 패스가 맞아요. 딱 뭔가 딱 꽂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 패스가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컵스 대 필리 한번 보겠습니다. 컵스 대 필리. 시카고 컵스 대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드의 스마일리죠. 스마일리. 이 경기도 사실 답이 잘 안 나온다. 스마일리나 놀라나 이제 내일은 이제 컵스 홈이잖아요. 근데 컵스 홈에서 스마일리는 홈보다 원정에서 잘하는 애고 홈보다 원정. 그리고 에런 놀라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점수가 많이 나는 쪽으로 일단 향할 거는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놀라가 이제 시카고 컵스 상대로 물론 뭐 15년도 그 놀라가 데뷔하던 이 시기 데이터도 있지만은
15년 다음에 18, 19, 뭐 21, 22, 23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나름 뭐 데이터들이 볼만은 하거든요. 일단은 컵스 상대로 4.44였다. 예.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았다. 뭐 에런 놀라의 대 시카고 컵스는 성적이 스마일리는 3.54였는데 뭐 아주 뭐 이렇다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더 나았다 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볼라 했더라. 에런 놀라랑 스마일리랑 서로 상대팀에 얼마나 이제 좀 맞았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놀라는 일단 154 타석을 상대를 했고요. 조금만 더 줄일까? 154 타석을 상대했고 스마일리는 이제 89 타석이나 상대를 했으니까 아마 괜찮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놀라는 이제 댄스비 스완슨한테 61타수 14피안타. 뭐 그러면은 뭐 타율이 2할 3푼이라고 나오죠. 얀 공스한테 21타수 7안타. 벨린즈한테 16타수 2안타. 이안 햄한테 12타수 무안타. 터커 바나트한테 12타수 무안타. 트레이만 신이 9타수 무안타. 그냥 좀 주전 타자들한테 굉장히 좀 상대 전적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과거의 컵스 타자들한테 많이 맞았지 지금 컵스 로스터에 있는 애들 상대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면 반대로 드류 스마일리는 어땠냐? 스마일리는 일단은 피안타율이 3할 정도 되거든요. 3할 정도. 니 카스테야노스한테 18타수 6안타 많이 맞았죠. 그리고 트레아터너한테도 17타수 5안타였고 슈아버한테 10타수 3안타. JT 리얼미터는 잘 막았네요. 9타수 1안타. 알렉폼 7타수 4안타. 하퍼 7타수 2안타. 조슈 에릭슨 7타수 2안타. 그냥 뭐 대체로 훨씬 더 이제 좀 많이 맞긴 맞았어요. 확연하게.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서로 양팀 다 불펜 여유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접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컨디션 OPS죠. 그냥 이거 보면 오바 나겠네. 이렇게 쉽죠. 그냥. 다만 양팀 다 불펜 컨디션 좋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결단이 힘들면은 이거만 보고 갔을 텐데 불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후반부 갈수록 좀 더 모르겠네 이렇게 돼서 이 경기도 사실 패스에 가까운 오바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명확하게 딱 어느 팀이 좋아 보인다는 지표를 찾기가 힘든 경기 이런 경기들이 정말 어려운데 유독 어제 오늘 좀 그런 경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더닝 대 웬츠인데요. 데인 더닝 대 웬츠. 더닝 같은 경우는 이제 1.77, 1.59 이렇게 4월, 5월 좋다가 6월 달 들어서 4.40. 그런데 최근 두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회복세. 뭐 토론토랑 양키스였으니까 알동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점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대 저기 디트 상대로는 5.70으로 꽤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2020년 이후 데이터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내일 경기에도 확실히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이 벤츠는 6.45, 9.30, 4.81 뭐 4.81 최근에 조금 더 회복을 했나? 뭐 이런 셈이긴 한데 역시나 뭐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고 뭐 텍사스 상대로는 이제 뭐 4.1이닝 1자책 한번 한 적이 있고 뭐 텍사스 빠따가 요즘에 뭐랄까 텍사스 빠따를 이렇게 뭐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이 새끼들이 뭔가 잘하다가도 한 번씩 저물고 잘하다가도 한 번씩 저물고 반면에 이제 디트 같은 경우도 역시도 좀 종잡기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봤어요. 최근 이제 텍사스가 이제 내 홈 경기잖아요. 홈 경기 중에 이제 최근 뭐 9승 6패 이렇게 했는데 그 9승 중에 마인을 8번 했더라. 그리고 뭐 더닝 대 웬츠 일단 웬츠라는 투수가 별로 잘하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더닝에 좀 우위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분위기 자체도 더닝이 조금 더 낫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간단하게 텍사스 마인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저는 텍사스 불펜이 최근에 좀 상승세기도 하고 다만 내일 이제 그 불펜 자체는
텍사스 쪽은 이제 뭐 슈버츠도 쓰고 했으니까 조금 구멍이 있는 반면에 디트 쪽은 거의 뭐 소모도가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텍사스 마인 1.78짜리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호프슈어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 이제 켄자 대 클블. 켄자가 내일 불펜데이네요. 불펜데이. 켄자 불펜데이인데 이걸 띄워드려야 되겠다. 켄자의 불펜데이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들죠.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켄자는 내일 콕스라는 선발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불펜데이로 이렇게 오프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로건 알렌. 켄자 불펜데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승 6패네요. 켄자 불펜데이 2승 6패.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되죠. 켄자 불펜데이한테는. 근데 더구나 또 켄자 빠따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조금 보고는 싶은데, 왜냐면 로건 알렌도 딱 데뷔했던 초반 그 4월 달에는 뭐 1.50으로 괜찮았죠. 근데 물론 단 한 경기 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달까지도 괜찮았어요. 6게임에 33이닝 던져가지고 2.94로 좋았으니까. 근데 6월 달 되니까 리그에 슬슬 이제 적응을 해가는지 5.68로 뛰었죠. 그런 점들 보니까 알렌을 이렇게 아주 믿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켄자는 불펜데이, 클리블랜드는 로건 알렌인데, 지금 켄자 빠따도 좀 언제 잘 치고 뭐 어쩔지 모르는 상태죠. 최근에 갑자기 또 2경기 동안 4안타 2안타 이렇게 쳤는데, 그전에는 또 뭐 2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켄자 경기는 저는 어제는 패스는 했는데 이거 그냥 언더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5 기준이면은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켄자도 그렇고 언제든지 좀 빈타를 할 수 있는 팀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켄자가 켄자 불펜데이 8.5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언더가 5번이니까 그래도 뭐 언더 확률이 조금 높긴 하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뭐 양팀의 컨디션 OPS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그래프에 양팀의 빠따는 그냥 처참합니다. 거의 뭐 리그 꼴찌 정도와 꼴찌 뭐 바로 한 2칸 정도 위 단계 그런 애들이 붙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언더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콜로라도 경기랑 다저스입니다. 콜로라도 대 다저스. 오늘 좀 예상 못한 언더가 났었죠. 근데 커쇼 경기라 뭐 언더가 좀 예상이 됐을 수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시볼드가 안 털려가지고. 내일은 이제 프리랜드예요. 카이 프리랜드. 뭐 다저스가 빠따가 굉장히 세죠. 홈런 리그 전체 2위에다가 뭐 장타율 4, 4푼 3리 리그 전체 4위. 그리고 뭐 콜로라도의 빠따력. 저희 투수 마운드 보면 엄청 처참합니다. 리그 꼴찌예요 그냥. 방어율 29위, 뭐 홈런 허용 29위, WHIP 뭐 이닝당 주자 출루 29위, 상대팀 타율 30위. 콜로라도를 만나는 상대팀의 타율이 2할 8푼 3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좀 걱정거리예요. 다저스의 빠따 난조가. 더구나 내일은 또 카이 프리랜드잖아요. 뭐 프리랜드가 원래는 뭐 그런 투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올 시즌 되니까 이상하게 홈에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홈에서. 왜 올 시즌만 그런지 모르겠고, 홈에서 3.42, 원정 5.92. 다저스요 아니면 콜로라도 두 팀 다 빠따가 너무 별로죠. 다저스가 그래서 요새 언더팀이 된 게 빠따도 별로인데 불펜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다저스가 약간 언더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이제 다저스가 그로브를 위시로 해갖고 아마 불펜데이를 꾸릴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뭐 그로브가 길게 버텨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로브가 길게 버텨주면은 뭐 불펜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초반에 털리면은 금방 또 많이 맞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저스의 불펜데이 성적은 2승 2패네요. 2승 2패. 2대0, 5대4, 3대7, 4대5 이 정도로 되고,
프리랜드가요 생각보다 대다저스전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긴 빡세다. 그냥 말로만 읽어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보고. 하이프리랜드가 다저스전에 4.38이에요 커리어 통산. 근데 이게 뭐 쿠어스 전적은 제가 지금 살필 수는 없는데 그 다저스 상대 통산 피안 타율이 2할 4푼 1리로 나오네요. 2할 4푼 1리. 뭐 오스틴 반즈 29타수 4안타라는데 사실 뭐 반즈가 내일 또 갑자기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프레디 프리먼한테 25타수 7안타로 2할 8푼 그리고 무키 베츠한테 29타수 6안타로 2할 7리 괜찮죠? 맥스 먼시한테도 24타수 5안타 괜찮아요. 근데 데이비 페레타나 뭐 미겔 로하스한테는 조금 좀 하위 타선들한테 조금 고전했습니다. 뭐 JD 마르티네스한테도 맞은 경력이 좀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죠. 그 프리랜드의 대다저스전 성적이. 일단 이런 점들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요새 빠따가 워낙에 또 말이 아니니까.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다저스는 언더팀으로 불펜이 오히려 좀 단단해 보인다. 내일 뭐 근데 보니까 다저스의 불펜 소모도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다저스 불펜이 꽤 소모가 됐어요. 보시면 그라테롤, 뭐 빅포드, 뭐 라이언 브레이저, 에반 필립스 이렇게 썼는데 에반 필립스가 물론 3구밖에 안 던지긴 했지만 내일 그라테롤이 못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신에 뭐 퍼거슨이나 뭐 이런 친구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소모가 된 상황이죠. 근데 콜로라도를 보니까 콜로라도는 거의 뭐 소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있는 브래드 핸드, 뭐 맷 코크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아주 큰 구멍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아주 중요한 선수도 아니고 로렌스나 바드, 스터는 없지만은 제이크 버드도 있고 뭐 맷 카라시티도 있고 어느 정도는 저는 이래서 내일 개인적으로 그 불펜적인 부분은 콜로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왠지 콜로 프렌 한번 누르고 싶습니다. 좀 요즘에 이런 오늘 오클을 위시로 해서 약간 이런 약팀의 프렌 쪽이 좀 더 땡겨요. 뭐 커쇼처럼 이렇게 도미넌트한 피칭을 해줄 만한 선수도 아니고요. 그로브가. 그래서 다저스 빠따 안조 플러스 불펜이 다저스가 최근에 나쁘진 않긴 한데 콜로라도도 저는 불펜은 단단하다고 봐요. 지킬 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콜로라도도 물론 빠따가 살짝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콜로가 홈에서 안 치면 언제 치겠습니까? 이런 낮은 OPS 다 홈에서 회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어거지지만은 콜로 프렌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천사 대 화싹이고 어딨어? 천사 대 화싹이고 내일 경기 이제 제임스 바리아랑 누구야? 지올리토가 나오네요. 지올리토. 바리아가 이제 저는 이제 은근 좀 뭐랄까 바리아 나오면 불펜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선발도 가능한 선수예요. 선발 역할도 하고 롱릴리프 역할도 많이 하고 그런 투수여가지고 보시다시피 화싹의 빠따는 좀 처참해요. 특히나 이제 또 그 출루율이 리그 꼴찌 수준에다가 뭐 빅뱃은 뭐 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좀 솔로 홈런이 많다고 늘 말씀 많이 들었죠. 솔로 홈런이나 투런에 많이 좀 이렇게 솔로나 투런이 많고 뭐 3런이나 말리런 이런 거는 찾아보기 많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적은 편이었고 그리고 뭐 투수력 같은 부분은 이거를 투수력은 저는 반반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반반 같아요. 왜냐면 상대팀 타율 같은 부분은 이제 화이트삭스가 나름대로 좀 제어를 해주는 편인 것 같고 뭐 불펜이 좀 높은 거 그게 조금 역할이 클 것 같긴 한데 화싹도 지금 내일 보시면 불펜이 조금 그래도 남은 불펜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남은 뭐 켄달 그레이브먼이나 뭐 조 켈리 그리고 그 누구지 미들턴도 있고 남은 불펜 수준이 그래도 혹시라도 좀 비등비등하게 간다 하면은 버텨볼 만한 투수들이 좀 있어요. 천사는 이제 불펜이 좋았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는 많이 꺾였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리아가요
바리아가 이제 대천사전, 대화싹전. 바리아의 대화싹전 그 피안타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어딨어? 1할 4푼 5리. 굉장히 좋게 나타납니다. 물론 뭐 62타석이면은 그래도 좀 많이 만난 거죠. 뭐 앤드류 엘비스한테 19타수 2안타, 베닝텐디 9타수 1안타, 팀 앤더슨 7타수 2안타 이렇게 뭐 상위 타선한테도 꽤 센 편이었고 뭐 그랜달한테 홈런, 그랜달한테 3타수 1안타. 지금 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거의 뭐 언제였지? 하여튼 뭐 이 친구도 나름대로 택심인데 5타수 무안타에다가 엘로이 히메네즈 5타수 무안타. 뭐 여러모로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화싹 메인 타자들한테도 잘 치고 있습니다. 휴스턴 트리트. 그리고 지올리토는 뭐랄까 이 친구도 최근 들어서 많이 또 회복을 하고 있죠. 뭐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이트삭스가 좀 선발이 린이라든지 그 누구야 코팩 이런 선수들이 털리는 와중에도 늘 이렇게 잘 버텨주던 에이스는 지올리토다. 올 시즌에는 일단은 4월달에 4.15, 5월달에 4.01이었는데 6월달 들어서 1.50으로 굉장히 분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2.97에다가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친구가 원정, 내일 경기 또 원정이잖아요. 원정 가니까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게 조금 증가를 하더라. 네, 이런 거는 그 화싹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올리토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천사전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 오타니한테 23타수 7안타 3홈런으로 좀 약한 편이었죠. 근데 뭐 트라우드한테는 14타수 2안타로 조금 센 편, 홈런 하나 받았었고 트라우드한테 1할 4푼 3리면 굉장히 뭐 잘 막은 편이니까.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선수들도 꽤 많이 쳐줬습니다. 데이비 플래처, 마이크 무스타커스, 뭐 레니포, 에스코바, 테일러 와드가 홈런이 2개나 있네요. 9타수 3안타 중에. 브랜든 두루리도 뭐 있고 10타수 2안타. 뭐 전반적으로는 천사에서 칠 선수들은 지올리토 상대로도 꽤 쳤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물론 저는 이제 지올리토가 화싹에 홀로 남은 뭐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 홀로 안정적으로 투수를 이렇게 잘 버텨줬으니까 좀 응원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내일 경기는 천사 사이드로 좀 보고 싶네요. 다만 이제 지올리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8.5면은 언더도 괜찮아 보인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지올리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오클랜드도 오늘 오클랜드가 굉장히 또 잘해줬죠. 저는 이제 오클 프렌을 간 입장에서 좀 딸딸했는데 내일은 더구나 또 JP 시어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클 투수들 가운데 가장 믿는 투수 JP 시어스인데 뭐 사실 오클을 믿으면 안 되긴 한데 오늘은 폴 블랙번이 앞으로 좀 호투해줄 여지도 있다고 했더니 다행히 잘 해줬죠. 근데 그 폴 블랙번이 이닝을 5이닝밖에 못 먹었잖아요. 이 JP 시어스는 이닝 2팀까지도 종종 해주는 선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7이닝 먹어줬고 필라델피아한테 7이닝 4실점, 클리블랜드한테 7이닝 2실점 꽤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어스의 약점이란 피홈런이에요. 시어스가 83이닝에 18피홈런이니까 굉장히 많이 피홈런을 맞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홈에서는 3.09 뭐 피홈런 8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원정보다는 뭐 적은 피홈런이니까 일단은 그런 상태인데 그 시어스도 시즌 초반에 6.23으로 출발을 했다가 점차 2.94, 3.42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홈에서는 이제 피안타, 볼넷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홈런 문제가 있다. 피홈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반대로 근데 도밍고 헤르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홈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72이닝에 15피홈런이니까 상당히 많이 맞은 모양새인 것 같고 그리고 오클랜드 상대로 헤르먼이 썩 좋지가 않아요. 4.94였어요. 4.94 뭐 오클랜드가 불과 뭐 한 몇 년 전? 5, 6년 전이라고 해서 오클랜드가 강팀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쭉 그냥 오클랜드 만날 때마다 4.94였으면은 뭐 훌륭한 건 아니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를 또 오클 프레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양키스 빠따가 지금 마탱이가 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 뭐 10경기에 2할 치고 있고 5경기로 좁히면 2할 9푼 7리로 굉장히 안 좋은 양키스고 뭐 오클도 마찬가지예요. 오클도 10경기에 1할 9푼 8리
그리고 5경기로 보면은 1할 7푼 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직전 경기도 2대1로 이겼고, 그 오크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클이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한 점 차 승부가 6번, 뭐 이기든 지든 한 점 차 승부가 6번이었고 15경기를 좀 더 길게 보면은 15번 중에 9번을 한 점 차 승부를 했습니다. 오클이. 그러니까 뭐 엄청 무너지는 거 아니면은 나름대로 바짓가랑이는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60%의 확률이면 꽤 크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제처럼 또 오클프렌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는 시어스가 괜찮은 투수이기도 하고 헤르먼이 뭐 양키스에서 아주 자랑할 만한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예. 그쵸. 저는 좀 바짓가랑이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잘 잡아줬으니까. 오늘은 오히려 이겼죠. 예. 폴 블랙번이 이겨줬고, 왜냐면 내일 뭐 양키스가 뭐 게리 콜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아니면 오클이 언제 이깁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더구나 지금 좀 아예 저는 그 최근에 며칠 동안 물부 잘 못 맞추다가 어제는 그래도, 예,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요즘에 살짝 좀 회복세에 있어가지고 축구도 좀 사이드로 잘 나름대로는 효자 노릇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리 대 템파 경기인데, 그 저는 이 경기 결과적으로 오바를 봐요. 일단 9.5 기준점에 오바인데 왜 그러냐? 일단 잭 데이비스를 제가 워낙에 또 안 믿으니까. 내일 그 이제 오전에 아마 그 북중미 골드컵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이제 뭐지? 내가 아까 뭐 같더라? 그 자메이카 경기 오바가고 미국 경기 언더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4배 정도 맞췄는데 그냥 소액으로 갔습니다. 소액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있으니까 간다는 마인드로. 그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컨디션 OPS 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양팀이. 애리조나가 일단 원래부터 잘 치는데 템파베이도 원래 잘 치는 애들인데 OPS가 거의 뭐 8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끼리 붙으니까. 그리고 뭐 상대 투수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죠. 잭 데이비스가 일단 올 시즌 7.82인데 뭐 홈에서 9.90. 그냥 물론 소화한 이닝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6월달 들어서 23이닝에 방어율 9. 엄청 두들겨 맞았죠. 예. 그런 게 눈에 띄고, 뭐 홈에서 특히나 또 원정보다야 홈에서 그 피안타 그리고 볼넷 이런 부분들이 더 안 좋은 편이고, 애플리는 사실 얘도 원정에서 안 좋은 친구거든요. 원정에서 안 좋은데 원정에서 이제 피안타 같은 부분은 그 원정에서 조금 더 개선이 돼요.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좀 개선이 되는데 볼넷이 좀 많아지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진 잡는 능력도 원정에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뭐 애플린도 잘할 땐 잘했지만은 얘가 꾸준하게 지금 3점대로 막아주고 있긴 한데 최근 뭐 한 3경기 정도에서는 4.1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점수를 어느 정도는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애리조나 빠따라면 그래도 애플린한테 어느 정도는 좀 캐낼 것 같다. 원정에서 약한 애플린이니까 어느 정도는 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템파도 뭐 잭 데이비스를 좀 털어주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그 템파 바타가 최근 3경기에서는 8안타, 7안타, 6안타 이렇게 잘 치지는 못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점, 3점, 4점 정도는 내줬으니까 저는 이 경기 9.5여도 오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